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달 31일 몽골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희망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는 한국 주교단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광주 관구장 옥현진 대주교가 팔리움을 수여받았습니다. 교황과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을 받은 옥 대주교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9월 순교자 성월이 시작됩니다. 순교자 성월엔 각 교구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장과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몽골 사목 순방에 대해 작지만 자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몽골 순방에는 한국 주교단도 대거 동행합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몽골 사목 순방 주제는 함께 희망하기입니다. 가톨릭교회 지도자로서 사목적 방문과 동시에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교황은 오는 31일 로마를 떠나 이튿날인 9월 1일 몽골에 도착합니다. 9월 2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몽골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 몽골교회 사목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주교단도 함께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 대전교구 한정현 주교 등 한국교회 고위 성직자가 대거 참석합니다. 종교 간 대화 모임과 대규모 미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9월 4일 자선단체 활동가와의 만남, 자비의 집 개관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교황은 주일 3종기도 후에 몽골 방문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Nel cuore dell'Asia, in Mongolia. Si tratta di una visita tanto desiderata. Sarà l'occasione per abbracciare una chiesa piccola nei numeri, ma vivace nella fede e grande nella carità. E anche per incontrare da vicino un popolo nobile, saggio, con una grande tradizione religiosa che avrò l'onore di conoscere, specialmente nel contesto di un evento interreligioso. 이어 교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몽골 방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신자 수는 1,4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현재 몽골 대사는 주한 교황 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제 4명과 수도자 16명이 몽골에 파견돼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천주교 광주 관구장 옥현진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 미사가 지난 26일 임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옥 대주교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 광구장 조왕길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받았습니다. 조한 교황대사가 공석인데 따른 것입니다. 조 대주교는 훈화를 통해 옥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주교님들께 진정한 형제적 친교의 표시로 새로운 광주 대교구장을 위한 이 특별한 전례에 참석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 대주교는 그러면서 옥 대주교가 광주 광구장으로서의 풍성한 사목적 결실을 거둘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강론에서 교황과 보평교회의 친교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의 명령에 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광구장이라는 직함을 교구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시선을 갖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옥 대주교는 이어
주님이 지니신 온유와 겸손을 우리 안에 담도록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묵상하며 기꺼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촉사를 통해 옥 대주교에게 온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광주 강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성모님의 보호하심 아래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과 보람을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옥시몬 대주교님 팔리움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옥 대주교는 함께 해준 하느님 백성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팔리움 수여 미사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전임 광주대교구장인 유용공이, 최창무,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수도자와 평신도 등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팔리움은 제1을 입고 목과 어깨에 걸치는 고리 모양의 양털띠입니다. 교황과 광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며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와 함께 광구 지역 교회를 사목하는 대주교의 권위와 책임, 친교를 나타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어느덧 9월인데요. 한국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죠. 순교자 성월을 맞아서 전주교구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주교구 평신도 사조직단체 협의회 한병성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이 또 순교자 성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어느덧 9월이 됐는데 의미 있는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 복자 초상화전을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서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주 치명자산 성지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에 전주 근교 바오배기에서 한국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윤지연 프란체스코 유해가 발견이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전주 교구 모든 신자들은 빠른 시선과 또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시복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실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124의 복자 시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복의 시작은 우리 전주교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1988년 1월에 윤지충, 권상현, 유한검, 유중철, 이순희 5분을 교황청에 시복 요청을 합니다. 세계 교회사에 없을 정도로 3개월 만에 시복이 허락이 됐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특히 우리 교구가 이 기도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전시회가 열리고자 하는 전주 치명사산 평화의 전당은 한옥마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가족 7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전당에는 묘지 발굴 때 묘지를 표시하는 표지 사발과 복자 이순희 루갈다의 옥중편지,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전당 주변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듯이 세계 평화와 일치, 나눔의 전당에서 이런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른 시선과 또 15기도 운동의 시작도 전주교구였는데 그 마침표도 전주교구가 찍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여러모로 전주 여행을 기획하신다면 한옥마을도 둘러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그와 함께 전시회도 둘러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전시회는 또 단순한 교구 차원의 전시회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2020년에 103위 성인화전을 서울교구, 광주교구에 이어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네. 당시가 코로나 전국인데 관람객이 6천 명이나 모였어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124위 한국복자 초상화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이 초상화가 일반 신자한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굉장히 어렵겠지만 교구 어른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드린 결과 복자화전을 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빠른 시복시성,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 전시회가 저희 전주교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평협의 안 회장님, 또 전국의 평협 회장님들이 뜻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전시회 기간 동안 저희 CPBC와도 뜻깊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시라고요. 예. 전시회가 준비하는 몇 사람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이 돼서 교군의 각 신심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중에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미술가에는 전시회 관련 사생대가 있고 또 각 교구 성가대와 각 본당의 성가대가 참여하는 성음악 축제, 성지 도보순례, 꽃꽂이에 평화방송과 같이 하는 가을음악회가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협찬하는 가을음악회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성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가을음악회는 9월 9일 5시부터 서미정원에서 있겠습니다. 네, 저희 CPBC와도 뜻깊은 음악회가 열리고 일정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서 회장님께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24의 시복의 문을 저희 전주교구가 열었던 만큼 시성의 마침표도 저희 교구가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시성의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회가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에 세계 청년대회 준비 성격으로 세계 청년들이 로마에서 모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빠른 시성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뜻을 알고 계시도록 이 전시회가 25년에 로마에서 함께 열렸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서 들려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